지난주에 이어서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먼저 이 배당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배당을 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뭐였냐면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이라고 해서 배당 정책 또한 기업의 가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이다. 배당을 많이 주든 나중에 주든 이거는 일종의 조삼모사다. 그래서 선택 결과적으로 이거를 먼저 줄 거냐 나중에 줄 거냐의 문제지 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그렇고 현실에는 여러 가지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그리고 이 증권의 발행 비용, 그 다음에 은퇴 고령자들의 소득 문제, 그리고 정보, 배당이 주는 어떠한 정보, 기업의 상태에 대한 정보 효과, 그리고 이 우리 투자자, 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배당을 많이 원하는 성향의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들인지 이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사례 연구를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살펴볼 그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 매입이 뭐냐? 자사주 매입은 영어로는 스톡 리퍼체이스나 아니면 스톡 바이백 아니면 쉐어 리퍼체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왜 다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왜 buy back이라고 하거나 repurchase라고 하느냐? 그것은 기업이 주식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한번 그것을 건네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purchase고 buy back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주식을 줬다가 뺏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뺏는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주식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거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오픈 마켓 퍼체이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굳이 내가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면 사실 증권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내가 주식을 사던 팔던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주식시장은 그냥 증권사와 거래소를 통해서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판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본질에는 주식을 내가 팔면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주식을 사면 누군가는 나한테 팔은 거예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의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다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더라도 그거를 기업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개 시장 매수를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놓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확성기를 달아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 그 전통 재래시장 쪽 가까이 가면은 요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종이로 이제 그
요즘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올릴 수가 있고 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기업이 대놓고 우리 주주들한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나 아니면은 이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자,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업의 주식을 얼마에 살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정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어떤 특정한 주주로부터 정해진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사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최초 공개를 실시해서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면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주주는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지정 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엔 어렵지만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비상장 기업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 매입은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배당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부채가 없어요. 이제 그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부채가 없다. 100% 자기 자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해 말에 30만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이 남았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할 게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줘야겠다. 환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주식의 숫자는 10만 주가 되고 전체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는 1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이익이 4만 9천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실적의 지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얼마냐? 기업의 시장 가치가 100만 달러이고 전체 주식의 숫자가 10만 주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 100% 자기 자본이니까 부채 생각할 거 없이 그 기업의 가치를 10만 주라는 주식의 숫자로 나누어서 10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현재 순이익이 4만 9천이고 10만 주가 있으니까 10만 분의 4만 9천 해서 주당 0.49달러라는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을 그러면 계산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은 요 10달러 주가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0.49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20.4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배당을 주기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지금 남는 돈 30만 달러를 모두 배당을 주는데 쓴다. 주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자 라고 하면은 얼마씩을 줄 수 있냐면 공평하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만 주의 주주들한테 똑같이 30만 달러를 나눠주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3달러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만 달러를 써버리면 기업에서 30만 달러만큼 없어졌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줄어들인 7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70만 달러가 그대로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요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70만 달러를 주식의 숫자로 나눈 10만 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7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줬더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 17장 첫 번째 확인을 했던 배당락입니다.
배당을 주기로 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 왜 그러느냐? 그 배당을 받은 만큼의 가치가 기업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투자자는, 주주는 손해를 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원래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당을 받았더니 3달러가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는 7달러가 되었어요. 따라서 나는 현금 3달러 그리고 주식의 가치로, 주식의 형태로 7달러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주식의 형태로 10달러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형태만 일부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당의 무관련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식의 가치가 주식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현금으로 배당을 받아서 현금으로 바뀌냐, 이것은 그걸 저장하고 있는 수단이 주식이냐 현금이냐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배당을 받으면 주주의 입장에서 10달러짜리 주식이 7달러가 되었지만 그만큼 현금 3달러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변하지 않았고 주식의 숫자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0.49가 됩니다.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은 PE는 PR은 변해요. 왜냐? 주가가 변했어요. 주가가 10달러에서 7달러로 변했죠.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14.3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을 받았을 때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 앞에 배당을 받기 전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20.4였다. 근데 배당을 받은 후에 주가 수익 비율이 14로 떨어졌다. 이게 내가 주주 입장에서 이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된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것은 현금의 형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러면 배당을 주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해보자 라고 합시다. 자,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현재 주가가 10달러이기 때문에 내가 30만 달러를 가지고 10달러짜리 주식을 사면은 총 3만 주만큼 기업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과 다른 시장 경제 선진국의 차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기업한테 주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곧 최대한 빨리 그 주식을 소각을 합니다. 이제 불태워서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한 만큼 주식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약간 사이드로 빠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없애는 것을 권장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그 기업이 자기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랬다가 나중에 마치 자사주 매입이 없었던 양 스리슬쩍 다시 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상황은 지금 요 예시에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선진국 기준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그만큼 주식을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30만 달러를 주식을 사는데 썼지요. 그러므로 이제 기업의 가치는 그 30만 달러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70만 달러가 남은 기업의 가치이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남은 자기 자본의 가치는 70만 달러고 현재 주식의 숫자가 7만 달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7만 분의 70만 계산해 보면은 하고 10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기업의 주가는 원래 10달러였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도 똑같이 10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주당 순이익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의 숫자가 7만 주로 줄었기 때문에 7만 분의 4만 9천 해서 주당 순이익은 0.7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 수익 비율은 요 주당 순이익, 새로운 주당 순이익을 집어넣고 주가 10을 넣으면은 14.31에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왠지 모르게 친숙하더라. 왜 그러느냐? 바로 배당을 주었을 때의 주가 수익 비율과 동일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주주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사주 매입을 기업이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주가가 10달러짜리였는데 자사주 매입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10달러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에게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에 나는 10달러의 돈을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달러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식을 기업한테 10달러를 주고 팔았습니다. 주식의 형태로 있던 10달러가 현금의 형태로 10달러가 되었을 뿐 동일하게 10달러의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와 상관없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는 원래 10달러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10달러의 그 이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주가가 10달러니까 그 투자자한테 10달러를 주고 10달러를 받고 판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경우에도 1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경우 어떠한 경우에든 내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당도 주주의 입장에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도 없던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배당을 했을 때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주가가 10달러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주주 입장에서 10달러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이거 기분의 문제로 기분이 나쁘지 않다. 다음 두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은 똑같아요.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주가 수익 비율 자체는 똑같지만 주당 순이익은 배당을 했을 때보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올라갑니다. 주당 수익이 현재는 배당을 준다면 0.49가 되죠. 0.49예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주식의 숫자가 줄어서 올라갑니다. 기업이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주식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교하면 기분은 누가 더 좋으냐? 자사주 매입이 더 좋더라.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점점 배당 자체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걸 이제 페이아웃, 이제 환원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환원 자체를 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재무 금융의 발달, 이제 경제 경영학의 발달로 인해서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이 생기면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점점 그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 짙은 색 디비던드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사주 매입이 더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숨겨진 자사주 매입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배당은 주는 기업이 늘어나는데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요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배웠던 배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효과. 기업이 배당을 주다가 안 주면 이거는 나쁜 시그널로 분석이 된더라. 그래서 배당을 주던 기업은 갑자기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자, 올해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가실게요 라고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좋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과 달리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업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주면 되고 안 되고 있을 때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배당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기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계속 줘야 돼요. 꾸준히 줘야 돼요.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다가 한번 꺾이게 되는데 언제 꺾이게 되냐면 2008, 9년에 꺾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기업들은 즉시 자사주 매입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배당은 그때도 주던 애들은 꾸준히 줬어요. 새로 배당을 준 애는 없지만 주던 애들은 계속 줘야 됐다. 이거는 기업이 실제로는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태연한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교했을 때 숨겨진 자사주 매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비교했을 때 소결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앞에 그래프를 비율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근데 막상 배당 자체를 좋아하는 기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배당은 그냥 모든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장을 했고 성숙했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배당을 준다. 그래서 성숙한 그런 기업들이 주로 배당을 주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배당을 줍니다. 이제 이것도 이 삼성의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 때만 해도 삼성은 배당을 안 주기로 되게 짜기로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이제 그때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가 아직은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갈 길이 멀다.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써야 될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줄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 기업을 더 키워서 성장을 완료하면은 그때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3세대 경영자인 이제 이재용 회장 체계로 넘으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했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산업 이런 데서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로는 특별히 이제 더 할 게 없어 보이니까 배당이라도 줘야겠다 하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을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던 배당을 줄이기를 되게 주저할 수밖에 없다. 주던 것은 계속 줘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늘리면 그 뒤에 줄이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초부터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배당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기업이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한 번에 왕창 주기보다는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못 주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배당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매끄럽게 한다고 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한다고 해서 스무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실제로 배당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주가는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 이제 배당의 정보 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경영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응답입니다. 너는 그 어떤 것들을 배당 정책에서 신경을 쓰느냐? 배당을 줄이는 것을 주저한다.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93%의 경영자 예스. 그다음에 매끄러운 스무스한 요 배당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 89%. 그다음에 최근에 준 배당을 고려해서 다음의 배당을 결정한다. 88%.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 배당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78%.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급속도로 변화를 주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경영자들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그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 기존에 있는 이미 우리 기업의 주주인 사람들을 위해서 배당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서 그 중에 일부를 꾸준히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당과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주주 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비교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주주 환원은 좋지만 그 자체가 주주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식으로 보존되던 가치가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 뿐이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는 주주에게 아주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기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이걸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거를 나는 다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기업이 할 게 없으면 돈을 돌려주고 그 주주가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 되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려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주가를 올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성숙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건덕지가 안 보인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가 이제 플렉서블하게 유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좋을 수는 있겠다. 이제 물론 거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의 요소에서 봤듯이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은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그 순간 주주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은 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업의 경영자는 어떻게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지 선택을 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보면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 좋다. 이제 이러한 점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섹션은 주식의 배당에 대한 건데, 주식의 배당은 지금까지 배운 배당은 그냥 디비던드라고 할 때는 괄호치고 캐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뭔가를 돌려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배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요 주식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새로운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식을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아주 유사한 것이 주식의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주식을 2개로 만들거나 하나의 주식을 5개로 만들거나 하나의 주식을 10개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배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 주식의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피털슨이라는 기업이 원래 주식의 숫자가 10,000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66였습니다. 10%의 주식을 배당한다라는 발표를 했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하나의 10% 그러니까 한 주를 더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기업의 가치는 $66짜리가 10,000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자기자본의 가치는 $660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의 숫자가 10%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10,000주였던 주식이 이제는 총 11,000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 배당을 줄 때 중요한 점은 기업이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달리 이 주식을 배당하는 것에서는 투자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은 게 하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가치는 그대로 $66만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66만 새로운 주식의 숫자인 $11만 나오면 주당 주가가 $60가 돼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10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변화 전에는 $66짜리 주식을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660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근데 주식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식의 숫자가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10%가 늘어나서 11주를 받았다.
11주가 됐어요. 하지만 주가는 6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계산해보면 내가 가진 주식의 총 가치는 660달러로 동일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이 주식 배당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식의 숫자만 변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분할이든 주식 배당이든 주식의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본질적으로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왜 요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을 하느냐라는 거꾸로의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 가설인데 인기 가격 범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요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예요. 이제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스에서 finance.naver.com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일별 시세 이제 역사적으로 이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은 2015년 4월 20일에 주가가 무려 388만 4천 원이었어요. 자, 이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주의 주식을 사서 아모레 퍼시픽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4월 21일에 이 4월에 무슨 발표를 하냐면 요 액면 분할을 하겠다.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식을 10개로 쪼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388만 원짜리 주식이 10개로 쪼개지면은 이제 새로운 조각은 몇 개짜리다? 38만 원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는데 시스템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나서 주식 거래가 5월 초에 시작이 됐을 때 주가가 37만 원, 8만 원대로 이제 10분의 1로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식 분할의 직접적인 그 변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0만 원짜리 주식을 10개로 쪼개서 주식 숫자를 늘렸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그 쪼개진 것을 반영을 해서 요 액분이라고 써 있는 게 이 액면 분할인데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저희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가격도 10분의 1로 보정을 해줬을 때의 차트인 거예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요 강의 자료에 있는 인기 가격 범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388만 원까지 올랐을 때 이때 왜 올랐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회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한한령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K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순간 380 몇만 원까지 가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도 아모레 퍼시픽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내 계좌에는 10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교과서에서 하는 선택의 방법은 뭐냐? 은행에 가셔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라. 그리고 그걸로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러면 너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주가를 통해서 내가 비싸게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은행에 갚으면 된다. 이게 이 교과서 이론의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해서 380만 원짜리 주식을 10개의 38만 원짜리 주식으로 쪼개주니까
이제 나는 내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가지고 한 주식을 살 수 있다. 물론 그 새로운 한 주식은 원래로 치면은 10분의 1개의 주식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주식을 사서 아모레퍼시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몰려들게 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인기 가격 범위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인기 가격 범위를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이나 아니면은 이 학문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로 계속 좋아져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또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주식을 쪼개는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법적인 비용 그리고 이 증권사의 이 일을 대행하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업은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식의 거래를 촉진할 수는 있겠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이 주식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분할을 통해서 이 주가를 겉보기에 낮춰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천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통 이론의 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장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환원, 주식의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교하고 그리고 한편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요 주식의 배당 혹은 주식의 분할을 좀 살펴보았습니다.